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혜나 기자입니다. 이 세상에 뚱뚱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식이 조절이나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지만 좀 자칫하면 체지방 대신에 근력이나 수분이 빠져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방 흡입 수술인데요. 지방 흡입 수술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아직까지 좀 낯설어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톡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 경험만 무려 2만 건에 이르는 365MC병원 이선호 원장님과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정의와 원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방 흡입 수술은 말 그대로 지방을 흡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흔히 캐놀라라고 부르는 3mm에서 4mm 정도 되는 관을 몸 안에 넣은 다음에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조금씩 제거하는 겁니다. 관을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빼내는 거군요. 네. 굉장히 신기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장님 그러면 한 번의 수술만으로 그렇게 지방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하 지방층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피하 지방층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 밑에 3mm에서 5mm 정도의 이제 보호층을 남기고 그 나머지 지방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용적으로 제거하고 싶은 모든 지방을 제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원장님 궁금해지는 게 이 지방 흡입 수술이라는 게 과연 언제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분들이 어떤 미용적으로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부터 지방 흡입은 아니지만 지방을 제거하려는 어떤 아이디어나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흡입 수술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다 칼을 대서 벌린 다음에 지방을 칼로 제거하는,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식한 그런 걸 시도했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생기고 사망사고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발전해서 1974년도에 이탈리아의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피셔가 캐놀라라는 작은 관을 이용해서 지방을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시험해 봤는데 너무나 좋은, 부작용도 없이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다출혈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그 후에 1985년도에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닥터 클라인께서 투메슨토 용액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층에 주입하고 캐놀라를 통해서 제거했더니 출혈도 거의 안 생기고 원하는 만큼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닥터 클라인이 행했던 시술 이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90년 초에 미국에서 지방 흡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100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5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발전해온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들이 사실 지방 흡입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이 밖에 수술 시간이나 마취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재수술도 사람들이 하게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먼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상담하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고객님들이 안전성에 관련된 건데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도 어떤 외과적인 수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미용 수술이나 외과적인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의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복강 내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시행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흡입 수술 받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매스컴에 간혹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 문제는 마취적인 문제입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통증 때문에 대부분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면 마취가 수면 내시경처럼 간단하게 시행하는 아주 편한 마취법이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하다가 호흡곤란이 나타났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해서 다시 정상인 상태로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인력이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망이나 뇌 손상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흡입 수술 자체는 어떤 수술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수면 마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수면 마취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인력과 장비만 갖춰진다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마취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혹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좀 많이 있나요? 네, 요즘엔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도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 관리에 실패해서 수술했을 때보다 체중이 늘면서 피하지방층이 늘어나서 그것을 한 번 더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 수술을 받았지만 몸에 남은 지방이 있어서 그 남은 지방을 좀 더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좀 안 좋은 경우지만 첫 수술에 실패해서 울퉁불퉁해졌다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 라인을 좀 더 교정하고 싶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지방 흡입 수술 효과가 특히 좋은 부위, 예를 들어서 뭐 팔뚝이라던가 뭐 이런 곳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지방흡입 수술은 본인이 체중 관리를 해도 체중을 빼도 잘 안 빠지는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이게 팔 바깥쪽이나 그 다음에 엉덩이 바깥쪽, 그 다음에 우리가 뒷구리라고 불리는 복부 뒤에 러브핸들 쪽, 이렇게 좀 단단하고 섬유성이 많은 쪽의 그 부위는 본인이 살을 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살을 빼도 가늘어지기만 하지 모양이 좋아지지 않아서 불만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술로 직접 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네. 그냥 그런 부위가 가장 효과가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죠. 원장님, 요새는 국소 마취만으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주사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람스라고 이제 약자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순한 시술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 흡입 수술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처럼 수면 마취하지 않고 단순한 부분 마취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후에 통증이나 붓기나 멍도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술적인 요법과 시술적인 요법의 장점만을 이렇게 택해서 할 수 있는 지방 흡입 주사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 전과 후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통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가 수술 받으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수술하는 사람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수술하면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그 상담자에게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비포 앤 애프터 리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몇만 건의 수술 케이스를 다 검토를 해서 상담자분과 같은 성별, 나이, 또 키, 몸무게, 그리고 탄력,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입력해서 수술 전 이분과 가장 유사했던 분의 사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분의 후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분이 내가 수술 받고 났을 때 이 정도의 모습이 되겠구나,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럼 꼭 전신을 받지 않더라도 뭐 복부나 팔뚝, 허벅지 등 이런 수술 고민 부위별로도 내가 예측 후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시스템은
복부, 팔, 허벅지 모든 부위 다 이제 각각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지방흡입 수술에 도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메일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들었고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도입이 됐고 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요. 2017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저희가 협력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100%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학습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캐놀라를 통해서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을 관이 들어가는 각도나 속도, 그리고 다른 압력, 그리고 3차원적인 좌표 분석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그 자료가 축적이 끝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케이스의 수술을 마쳤을 때 제가 지금 마친 수술 데이터와 그 과거의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그런 수술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런 데이터였을 때 멍이나 붓기나 통증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끝났을 때 고객님에게는 이번 수술 결과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통증은 몇 점, 붓기는 몇 점 정도 예상되니 그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수술로 이 고객님이 만족도 점수를 주는데 그 만족도 점수도 평가해서 수술 끝난 직후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수술에 적용이 되고 그것도 지방흡입 수술에 적용이 되다니 엄청난 발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쭉쭉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부터 미래까지 그동안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지방흡입 수술과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지방흡입 수술 받는 거를 몰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친한 친구에까지 말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왜 지방흡입 수술이 그렇게 숨겨가면서까지 받아야 될 수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 지방흡입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술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병을 고치는 수술하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면 이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방흡입 수술 받아서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기를 저도 권장드리고요. 원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헬스조선 질병백과 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스조선 질병백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